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WASD Q2를 이용해 가지고 전후 좌우 플러스 상하로 움직이면서 마우스 커서를 막 움직이면은 그 마우스 커서에 맞게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되는, 좌우를 이렇게 훑어본다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일단 그거를 하려면은 지금 카메라의 위치, 그리고 카메라의 전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리고 카메라의 업벡터, 이렇게 세 개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 업벡터까지는 유지를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뭐 얘도 일단 멤버로 같이 집어넣읍시다. 요거 세 개의 카메라 파라미터를 컨텍스트 클래스에다가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우리의 context.h 파일이죠. 네.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새로 추가를 할게요. 탭 맞추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이브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로켓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얘네들을 이용해서 로켓을 계산하면 돼요. 지금 이전에 실습했었던 코드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카메라 프론트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카메라 원래는 타겟이었죠. 카메라 타겟이 있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 그거를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카메라가 특정한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카메라 타겟인 거고,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거를 그냥 세팅하기 위한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값만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Z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펼쳐서 오른손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Z축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그러니까는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는 3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게 이제 초기 값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WASD를 누르면은 어떤 식으로 이 값들이 변화가 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카메라 매트릭스는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 이걸 이제 조작을 하면 되는 거죠. 요거가 지금 이 방금 전에 이제 그 실습할 때 보셨었던 이 카메라 포즈 타겟 업벡터 대신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썼었던 카메라 포즈, 카메라 타겟, 카메라 업 대신에 M 언더바 카메라 포즈, 그 다음에 M 언더바 카메라 프론트를 포즈랑 이렇게 섞으면은 로켓 안에서 쓸 수 있는 타겟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대신 쓸 거예요. 코드를 계속 살펴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세스 이벤트 인풋이라는 함수를 컨텍스트 안에다가 구현을 할 거예요. 요거 지금 정의는 어디에다가 해놨냐면은 여기다가 해놨네요. 제가 지금 여기에 네 번째 줄에다가 하이라이팅을 해놨는데 실수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다가 하이라이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줄을 카피를 해가지고 먼저 우리의 코드에 역시 헤더에다가 이렇게 렌더 펑션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PT에 있는 프로세스 인풋 함수를 이렇게 끌고 가지고 카피를 해서 우리의 코드에 context.cpp 파일 있죠. 거기에 create 펑션 밑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탭을 잘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는 코드인가? 지금 인풋으로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는 grfw 윈도우, 이 윈도우로부터 이 윈도우에 어떤 키가 눌렸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grfw get key라는 함수를 썼어요. 그래서 이 윈도우 상에서 w 키가 눌렸다면은 그러면은 grfw 언더바 프레스라는 값이 리턴이 되고, 아니면은 릴리즈 뭐 이런 값이 리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눌렸으면 그러면은 카메라 포지션을 좀 변경할 거예요. 카메라 스피드 플러스
카메라 프론트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카메라 프론트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는 스피드, 여기에 0.05라고 했죠. 0.05만큼을 이 카메라 포즈에다가 더한다. 그러면은 약간 전진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S를 누르면 뒤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는 카메라 프론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 포즈에다가 카메라 스피드 곱하기 카메라 프론트에 빼기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AD를 눌렀을 때는 좌우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AD를 눌렀을 땐 좌우로 움직여야 되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X축 방향이에요. 그죠? 지금 카메라의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좌우측 방향은 X축 플러스 방향이면은 우측, X축 마이너스 방향이면은 좌측,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의 라이트 벡터를 먼저 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하냐? 방금 전에 봤었던 영상에서 구했었던 ZXY 축 구하는 방법 있죠?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업 방향과 마이너스 카메라 프론트, 이게 바라보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Z축 방향이죠, 이게. 그래서 이 Y와 Z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그러면 X축 방향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노멀라이징, 그러니까는 크기가 1이 아닐 거니까는 노멀라이징을 해서 카메라 라이트 방향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의 플러스 방향이면은 D가 눌렸을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A가 눌렸을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포지션 값을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거는 업벡터가 실제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업벡터 방향을 또 Z축과 X축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노멀라이징을 해서, 여기는 실은 노멀라이징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는데 그냥 일단 붙여놨어요.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업벡터를 구하면은 그 카메라 업벡터에다가 곱하기, 여기 스피드를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이게 상방향 움직임이죠. 그러니까는 위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쪽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포지션만 지금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포지션 값을 갱신을 하고 나면은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뷰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부분 어디 있죠? 네, 여기 렌더 펑션 안에 요 부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은 지금은 계속 바뀌어서 갱신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실은 지금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은 지금 지워 놓을게요. 이 부분은 지워 놓고 아래쪽에 여기에 이 부분에 카메라 포즈 타겟 업벡터 요 집어넣는 부분 대신에 M 언더바 카메라 포즈, M 언더바 카메라 프론트, M 언더바 카메라 업, 이거 세 개를 써가지고 여기 로켓 매트릭스에 계산을 할 때 그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코드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뷰 매트릭스 결정하는 부분의 코드를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즈, 그 다음에 타겟은 지금은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포즈 플러스 카메라 프론트 이렇게 하면은 이미에 1만큼 떨어져 있는 타겟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카메라 타겟을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업벡터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을게요.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부분의 코드까지 싹 지워서,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카메라를 우리가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 부분의 코드를 다 지우고 뷰 매트릭스 계산하는 부분에 코드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 언더바 카메라 포즈, 우리의 멤버 베리어블들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코드를 고쳤습니다. 이 상태까지로 만들면 일단 거의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해야죠. 지금 이 프로세스 인풋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프로세스 인풋 호출은 어디서 할 거냐? 메인 쪽에서 할 겁니다. 메인 쪽에서 렌더 펑션 호출하기 직전에 인풋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렌더 펑션을 호출하고,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카피를 또 해가지고 코드에 main.cpp 쪽으로 가서, 네, 렌더 펑션
2000줄에다가 이 다음에다가 넣어도 상관없는데 순서적으로 보면은 인풋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현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을 해보죠. 컴파일을 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WASD Q2를 일단 눌러가지고 아직 우리는 마우스 쪽 처리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상하 좌우 그리고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컨트롤 F5를 눌러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일단 화면은 이전 주에 실습한 거랑 거의 똑같은데 여기서 A와 D를 누르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WS를 누르면은 전진 후진 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Q를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오고 E를 누르면은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약간 FPS 조작하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우스 조작 부분만 더 추가를 하면은 좀 더 그럴싸한 형태로 FPS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보기 전에 지금 화면의 크기를 변경을 하면은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지고 있어요. 예,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한 처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처리를 하는 코드를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은 얘네들도 같이 찌그러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같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이거를 화면의 크기가 변경이 되더라도 안 찌그러지도록 만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코드에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컨텍스트 CPP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지금 윈도우 위스와 윈도우 하이트가 고정되어 있는 값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윈도우 사이즈가 바뀌면은 그 바뀐 사이즈를 가지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화면의 크기를 변경하면은 약간 이 박스들이 찌그러져 보이는 종횡비가 안 맞는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리팩토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카메라가 같이 돌아가게끔 만드는 코드를 붙이도록 하죠. 일단 그걸 하려면은 컨텍스트가 윈도우의 위스와 하이트를 가지고 있게끔 만들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면의 크기가 변경이 됐을 때 호출할 함수도 하나 추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멤버 그리고 여기 리쉐입 이렇게 함수와 멤버 베리어블 두 개를 집어넣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멤버 베리어블을 먼저 집어넣죠. 두 줄을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 context.h에 아래쪽에다가 추가를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6404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짜놓았었던 예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지금 윈도우 위스 윈도우 하이트라는 매크로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초기화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멤버 펑션 리쉐입이라는 멤버 펑션 이미에 이제 새로 변경된 창의 크기가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서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탭 맞춰주는 거 항상 신경 쓰고요. 네, 줄 맞춤을 잘 해주고 네, 붙여 넣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리쉐입을 구현을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뷰포트 부분 코드만 잘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GL 뷰포트를 호출하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과정이고 그 이외에 위스 하이트는 새로 들어온 위스 하이트 값을 그냥 저장하는 용도로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원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집어 넣었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코드에서는 렌더링 펑션을 호출하기 전에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계산할 때 현재의 위스 하이트를 가지고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새로 계산해서 집어넣는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reshape 펑션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 넣겠습니다. 코드에다가 context.cpp에 프로세스 인풋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바로 그냥 즉석에서 고치겠습니다. 요게 윈도우 위스 대신에 m 언더바 위스, 그 다음에 윈도우 하이트 대신에 m 언더바 하이트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저장되어 있었던 윈도우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가지고 종횡비를 계산을 한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남은 거는 뭐냐면 이 reshape이라는 놈이 지금 호출이 언제 돼야 되냐면은 창의 크기가 변경이 됐을 때 그때 호출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창의 크기가 변경이 됐을 때 호출되는 함수는 onFrameBufferSizeChange라는 함수가 해주고 있었어요. 코드를 한번 볼까요? 메인 함수가 있는 쪽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이벤트 콜백에 대한 거를 구현을 하고 있을 때 여기 이 부분이죠. set frame buffer size callback, 이게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마다 on frame buffer size change라는 함수를 호출해 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콜백 함수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그랬었죠. 이 frame buffer size change라는 함수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뷰포트를 새로 세팅을 하고 있어요. 이 뷰포트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종횡비가 깨지더라도 화면 전체를 채우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호출을 하고 싶은 컨텍스트는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메인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그죠? 예. 메인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근데 이 함수 frame buffer size change라는 놈은 바깥쪽의 함수예요. 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서는 context 라는 이 메인 함수의 로컬 베리어블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전역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었던 그런 종류의 그 해결 방법일 거예요. 컨텍스트 UPTR을 이쪽으로 밖으로 뽑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컨텍스트의 리쉐입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예, 이런 식으로 만든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요것도 이제 가능한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글로벌 베리어블, 네,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것은 생명 주기, 그러니까는 이 변수가 언제 살아나가지고 언제 죽는지를 컨트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얘를 생성하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도 전에 생성이 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얘가 종료가, 그러니까는 사라지는 시점은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된 뒤에 사라지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전역 변수라는 놈은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오픈GL 컨텍스트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이를테면은 뭐 오픈GL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오픈GL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우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오픈GL 그 컨텍스트를 처음에 초기화하는 위치와 지우는 위치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UPTR을 쓴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전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거를 이제 컨트롤 하는 게 이렇게 썩 좋은 모양새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왜냐면은 전역 변수는 항상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부터 살아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안 쓸 겁니다. 이 방법 대신에 어떤 걸 쓸 거냐, 일단 잠깐만요. 컨텍스트 여기 살아있는 거 확인했고, 자, 이 방법 대신에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유저 포인터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유저 포인터라는 기능은 뭐냐, 여기 요 한 줄인데 윈도우에 유저 포인터라는 거를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윈도우 set 유저 포인터를 통해서 임의의 포인터를 세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get 유저 포인터
통해서 그 윈도우로부터 우리가 세팅했었던 포인터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이 기능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를 한 줄을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 어느 부분 컨텍스트를 만들고 난 후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컨텍스트를 만들고 컨텍스트 만드는데 실패했으면은 이렇게 종료하기로 했었죠. 성공을 하고 나면 그러면은 이 컨텍스트에 get 하면은 유니크 포인터에 get 하면은 생 포인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 포인터를 윈도우에다가 세팅을 해주겠다. 유저 포인터로서 세팅해 주겠다. 이렇게 세팅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glfw get window user pointer라는 함수로 여기에 포인터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 포인터가 우리가 방금 넘겨줬었던 요 컨텍스트 get 요거 값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변환을 하면 이렇게 형변환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포인터를 우리 컨텍스트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요 줄이 바로 다음에 코드에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컨텍스트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리쉐입을 하고 요 부분의 코드를 on frame size buffer change 프레임 버퍼 사이즈 체인지 함수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을 카피를 해가지고 로그 찍는 것까지 같이 할까요? 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C 스타일의 타입 체인지, 타입 변환 방식을 썼어요. 타입 캐스팅. 이거는 C 스타일이죠. C++ 스타일은 어떻게 되냐? 이거 대신에 캐스팅 방식이 네 가지인가?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C 공부를 했다면은 이런 형태의 타입 캐스팅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앞에다가 괄호 붙여가지고 이렇게 타입을 쓰는 방식 이런 거를 많이 봤을 건데 C++의 타입 캐스팅 방식은 이런 형태로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거를 반대로 썼네. 아니다. 요런 형태로 많이 썼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플로팅 포인트 값을 인티저로 바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입 캐스팅 하는 거죠. 근데 C++ 스타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스태틱 캐스트 인트 요런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컴파일 타임에 이 값이 인트로 변하는 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캐스팅 방식은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리면은 다이나믹 캐스팅, 그 다음에 콘스트 캐스트, 그리고 리인터프리트 캐스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캐스팅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C++스럽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타입 자체를 보이드 포인터에서 컨텍스트 포인터로 형을 아예 바꾸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리인터프리트 캐스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면은 좀 더 C++스럽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로만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특정한 캐스팅을 어떤 타이밍에 쓰는가 하는 거가 궁금하다면은 제가 보충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해가지고 창의 크기를 변경을 시켜보자고요. 어떤 형태가 되는지.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서 이제 보면은 뭐 동일해요. 지금 키보드를 움직여가지고 WASD를 눌러서 전후좌우 움직이는 거 다 되는데, 이제 크기를 이렇게 변경하면은 어때요? 상자가 납작해지거나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화면에 맞게 이렇게 잘 종횡비를 유지를 하고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면은 같이 이렇게 줄어들고, 화면을 크게 하면은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형태로 잘 어스펙트 레이쇼를 유지를 하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회전을 시킬 겁니다. 카메라를 회전을 시킬 건데, 이 카메라 회전을 시킬 거면은 어떤 형태의
이론을 알아야 되느냐? 회전각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는가? 회전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제일 흔하게 어떤 임의의 오브젝트가 얼만큼 회전되어 있냐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식은 오일러 앵글이라는 방식을 많이 써요. 오일러 앵글. 예. 이게 오일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레온하르트 오일러 그 수학자가 맞고요. 이 양반이 이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3차원 오브젝트의 회전은 값 3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를 처음으로 증명한 양반이 오일러기 때문에 오일러 앵글이라는 값을 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일러 앵글은 이렇게 비행기를 조작하는 데에도 상당 기간 많이 쓰여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배를 조종하거나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할 때 그 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각도를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피치, 요, 롤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쓰는데 이쪽 방향이 Z축 방향이에요. 이쪽이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네. 그러면은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위로 뜨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라앉거나 하는 그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피치입니다. 피치. 그래서 상향 하향을 조정하니까 피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번역할 때는 끄덕각 그러니까는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해가지고 그 끄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끄덕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회전을 하는 경우는 Y축을 내비두고 나머지 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그 비행기의 방향이 바뀌죠. 비행기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 비행기의 방향이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라는 형태로 부릅니다. 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도리각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도리도리 할 때 그 도리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은 그게 도리도리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그래서 도리각이라고도 부르고 얘는 끄덕거리는 거, 얘는 도리도리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Z축으로 회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그 비행기 선체가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거를 롤링 한다고 해가지고 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롤, 피치, 요 이렇게 세 개의 회전각으로 물체의 회전 정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회전 표현 방식이 오일 앵글이다. 네, 물론 단점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형태로 그리고 사람들한테 직관적인 형태로 회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참고로 이 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갸웃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갸웃하는 그 방향으로 회전한다 해서 갸웃각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롤, 피치, 요 이렇게 세 단어로 많이 부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카메라 회전은 롤은 별로 사용을 안 해요. 네, 롤 회전 그러니까는 고개가 이렇게 갸웃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걸 한다 했을 때 사람이 쓰러지는 연출 같은 거를 하지 않는 이상 롤 자체는 변화는 없습니다. 예, 롤을 컨트롤하지 않고 대신에 업벡터를 기준으로 롤을 설정을 하는데 업벡터도 그렇게 많이 컨트롤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와 피치 값만 가지고 카메라 프론트 방향을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위로 바라보면은 피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피치가.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돌려서 바라보는 형태가 되려면은 요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이 바뀌면은 그걸 가지고 카메라 프론트 방향을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코드를 만들 겁니다. 요와 피치가 각도로 주어지면 그럼 그걸 가지고 카메라 프론트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카메라 프론트가 계산이 되면 나머지 과정은 우리가 전에 봤었던 그 프로세스 이벤트 과정을 거쳐서 카메라 포지션이랑 카메라 프론트랑 카메라 업벡터 이거 세 개를 이용해 가지고 로켓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뷰를 결정한다. 이런 수순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똑같이 메소드 하나랑 그리고 이 카메라 피치 요
이 값들을 담을 수 있는 베리어블, 멤버 베리어블 두 개 이렇게를 집어 넣을 거예요. 일단 카메라 피치와 요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베리어블 두 개를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 코드에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컨텍스트에 카메라 파라미터 이 부분 붙여 넣었었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두 줄을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총 5개의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 둘게요. 이렇게 해두고,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 다 0도 이거는 각도를 우리는 알아보기 쉽게 60분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0도로 이렇게 처음에 초기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0일 때는 카메라 프론트가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Z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마우스 무브, 그러니까 마우스가 이제 움직였을 때는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컨텍스트에다가 추가해 넣는 거죠. 방금 위에 있었던 프로세스 인풋처럼, 네, 마우스가 움직였을 때 그 마우스가 새로 움직인 이 X 좌표, Y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인풋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네,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우스 무브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피치랑 요의 값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치와 요가 바뀌면 그 피치 요를 가지고 카메라 프론트를 새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그 과정을 구현한 함수예요. 코드를 붙여 넣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피를 해서 코드에다가 C++ 코드에다가 여기 리쉐입 밑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탭을 맞추고요. 네. 자, 코드를 봅시다. 자, 일단 previous position이라는 놈을 하나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static variable로 돼 있죠. 이렇게 static variable. 이 static variable은 이 함수에서 함수가 여러 번 호출되더라도 값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그런 놈이죠. 네, 이게 C 문법에서도 등장하는 놈이니까 어떤 놈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previous position 값을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마다 그 전의 값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해 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x, y 값을 이 현재 포지션 값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둘을 빼면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변화값 델타 포즈가 나오죠. 그러면은 그 델타 포즈 값을 x축으로 움직인 값은 x축으로 움직인 값은 좌우로 이렇게 바라보는 각도, 그거를 건드려야 되니까 요 값을 건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나 상하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는 끄덕각을 건드려야 되죠. 피치 값을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x 값과 y 값에 대한 거를 적정한 이 로테이션 스피드,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너무 휙휙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 스피드를 적당하게 곱해 가지고 갸웃각과 끄덕각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값으로 유지가 되면은 좋을 거니까, 네,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지거나 하면은 수치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카메라 요와 카메라 피치를 마이너스 0도와 360도 사이에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코드예요. 네. 0도보다 작으면은 그럼 360도 더하면은 똑같은 각이 되겠죠. 그리고 360도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360도를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피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90도, 위쪽으로 90도 요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9도와 플러스 89도 사이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뱅글뱅글 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89도와 마이너스 89도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위로 못 바라보고 더 아래로는 못 내려보게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그렇게 처리가 다 되면은 최종적으로 현재 포지션, 그러니까는 마우스 포지션을 프리비우스 포지션에다가 저장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마우스 인풋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델타 포지션을 계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요와 피치 값을 이제 세팅하는 그런 부분이죠. 요거를 건드리는 부분이고, 이 요와 피치를 이용해서 카메라 프론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코드를 한번 봅시다. 예, 이 카메라 프론트를 계산하는 부분을 뷰 매트릭스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네. 이거는 코드가 뭐냐면은 붙여 넣은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다가 어디에다 붙일 거냐면은 렌더 펑션 안에서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 뷰 매트릭스 요 계산하는 부분, 여기에 카메라 프론트를 쓰고 있죠. 요거 전해면 돼요. 네. 근데 이 프로젝션 뷰를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는 그 위쪽에다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붙여 넣고 코드를 봅시다. 네, 이거 이렇게 한 줄로 해도 되겠는데요. 네, 한 줄로 해두고, 자, 코드를 한번 보시죠. 지금 얘는 Z축 방향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Z축 방향인데 이 끄트머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어요. 0. 이게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동차 좌표계를 쓰기는 쓰는데 4차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점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0을 집어넣으면 벡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지금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거고, 여기에 0을 집어넣음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뭐냐면은 평행이동이 안 됩니다. 예. 평행이동에다가 1을 곱했기 때문에 그 평행이동이 더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평행이동 성분에 0이 곱해지면서 이 벡터가 평행이동 되지 않는다,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 벡터에다가는 연산을 할 때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만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0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X축으로 피치 각도만큼 회전시키고, 네, 라디안으로 변경해서 그 벡터를 다시 Y축으로 요만큼 회전을 시킨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회전을 시킨 걸 새로운 카메라 프론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로켓 매트릭스 구축을 하는데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기 전에 마우스 무브 함수가 지금 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무브를 이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set cursor pose callback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호출되도록 만드는 그런 함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그래서 요거 먼저, 이 위에 있는 on cursor pose라는 콜백 함수 먼저 정의를 해두죠. 네,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다가 메인 쪽이죠. main.cpp에 onKey 이벤트 밑에다가 붙여넣겠습니다. onKey 이벤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세이브를 하고, on cursor pose의 정의를 보면은 유저 포인터 갖고 오는 부분은 위에랑 똑같아요. 그죠? 네, 여기에 지금 그 on frame buffer size에 이 포인터 갖고 오는 부분, 그거랑 똑같죠? 네, 똑같고, 이렇게 컨텍스트 클래스를 갖고 온 다음에 그 컨텍스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마우스 무브 함수를 호출을 한 것 뿐이에요. 여기에 x, y 좌표, 새로운 마우스 x 좌표, 마우스 y 좌표가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요 함수 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방금 구현했었던 카메라 피치랑 요를 변경하는 그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백을 세팅해주는 부분은, 네, 여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 버퍼 사이즈 콜백이랑 키 콜백 세팅하는 부분에다가 똑같이 glfw set cursor pose callback, 네, 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on 커서 포즈, 방금 전에 위에서 정의했었던 요 함수죠. 요 함수를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앞으로 이 윈도우에 대해서 그 마우스 커서가 위치가 변동이 되면, 그러면은 이 온 커서 포즈를 호출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실행했을 때 커서가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 각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좌우로 훑어보거나 상하로 훑어보거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에 구현했었던 WASD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근데 마우스 커서가 화면 밖으로 이렇게 딱 벗어나면은 그 뒤로는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렇게 뭔가 점프 뛰는 그런 현상 같은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게 자칫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뭔가 그 조작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형태가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조작을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가 만든 3D 씬을 잘 보기 위한 거지 FPS 게임을 만들려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작을 한 가지 더 집어넣을게요. 마우스 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경우에만 그때 카메라 조작을 허용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만든 3D 씬을 이렇게 좌우 원할 때마다 움직여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 우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거를 처리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버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집어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현재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기억해 둘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부울린 변수, 그리고 아까 이 마우스 무브 함수 내부에 스태틱 베리어블로 선언이 돼 있었던 마우스 포지션, 프리비어스 마우스 포지션, 이거를 이 멤버 베리어블로 바꿀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우스 버튼도, 이 마우스 버튼이라는 멤버 함수도, 마우스 무브라는 멤버 함수도 둘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 버튼을 딱 클릭할 때 그때 그 이전 마우스 포지션은 어디다라는 거를 우 버튼 클릭한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멤버 베리어블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의 멤버 베리어블부터 카피를 해가지고 우리의 코드에 context.h에 카메라 파라미터 부분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고 탭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우스 버튼 컨트롤하는 부분, 이것도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에 대한 처리를 하는 함수를 또 카피를 해가지고 이 context.cpp에 마우스 무브 밑에다가 붙여놓겠습니다. 탭 잘 맞추고요. 요 부분 이렇게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요 네 개의 인자는 GLFW가 제공할 인자들일 거예요. 어떤 버튼, 마우스 버튼이 눌렸고, 그리고 마우스 버튼이 눌렸는지 띄어졌는지, 그거에 대한 게 액션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때 좌표는 어딘지, 그 좌표는 어딘지 그거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쓸 겁니다. 그래서 버튼이 우 버튼이고, 마우스 버튼 라이트 우 버튼이고, 그 다음에 액션이 눌렸으면 그때는 카메라 조작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카메라 컨트롤을 true로 주고, 만약에 액션이 릴리즈다, 그러니까는 버튼이 띄어진 거다 라고 하면은 카메라 컨트롤을 false로 더 가지고 더 이상 조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마우스가 눌리면 O 버튼이 눌린 거면 그러면은 그때는 프리비어스 마우스 포지션을 지금 마우스 포지션으로 기록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요 한 줄의 코드가 추가가 된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프로세스 인풋과 마우스 무브 함수 앞에다가 이 카메라 컨트롤이 true가 아니면 그럼 바로 리턴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메라 컨트롤이 true가 아닐 경우에는 뭐 키보드를 아무리 눌러도 혹은 마우스를 아무리 움직이고 있어도 얘네들의 조작이 안 되겠죠.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카메라 컨트롤이 false인 경우 그거를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코드에다가 네, 인풋 프로세싱 하는 부분 전에다가 이렇게 이거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부분은 뭐가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을 먼저 카피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피를 하고 코드에 보시면은 마우스 무브에서 원래는 이렇게 스태틱 베리어블을 썼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치,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지 말고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죠? 네, 요거 위에다가 붙여놓고 비교를 할게요. 카메라 컨트롤이 일단 false일 경우에는 이 아래쪽을 실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얘는 자 포지션만 기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리비우스 포지션이랑 이렇게 빼서 데이터 포지션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스태틱 베리어블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 세 줄을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프리비우스 포지션을 기록하는 부분의 코드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의 멤버 베리어블 프리브 마우스 포즈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코드가 변경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게 또 있죠. 마우스 버튼이 눌렸을 때 실제로 이 마우스 버튼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on 마우스 버튼이라는 콜백 펑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 grfw set 마우스 버튼 콜백 함수에다가 이렇게 콜백으로 세팅해 주는 그 과정을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코드를 카피를 해 가지고 코드에 이제 main.cpp에서 네, 커서 포즈 밑에다가 on 마우스 버튼 이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버튼 함수를 보면은 인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어떤 버튼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버튼이 눌렸는가 떼졌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밖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XY 좌표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때의 마우스의 XY 좌표는 어딘가, 이것까지 알아야지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glfw get cursor pose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얻어와서 이렇게 호출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세팅해 줘야 되는 거죠.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glfw set 마우스 버튼 콜백, 네, 여기에다가 on 마우스 버튼이라는 콜백을 이렇게 등록시킨다. 그렇게 코드를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 화면을 봅시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실행해보면은 이제 WASD나 뭐 그런 거를 눌러도 별로 변동이 없어요. 네, 화면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변동이 없어요. 근데 오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카메라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 WASD와 Q2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움직여가면서 현재 씬이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FPS 게임을 하듯이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 선형 변환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카메라 조작까지 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픈GL로 만들어진 이 테스트 프로그램에다가 그 우리가 쓸만한 UI를 붙여가지고
이후의 실습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ImGUI라는 라이브러리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